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라니까. 미국이 리틀보이라고 하는 원자폭탄을 때려가지고 공짜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공짜로. 그러니까 이 해방된, 공짜로 해방됐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는 거야, 이 국민들이.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가치를. 제일 가치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전라도야, 전라도가. 나는 볼 때에 제2의 6.25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2년 안에 일어납니다. 2년 안에. 2년 안에 일어나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어디밖에 없냐? 이거는 광화문 세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가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 한 번이라도. 100% 다 왔지. 그렇지. 광화문에 안 온 사람들은 여기 올 리가 없지, 여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마지막 싸움이 뭐냐? 다시 2년 안에 6.25 전쟁이 또 일어나고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가고 이걸 막기 위하여 우리는 8월 15일 날 1,00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시켜야 돼. 이해가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이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라를 살린 대통령이니까 이후에 최고의 대통령은 누구냐?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란 말이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가 보니까 또 깜빵 가게 생겼어. 다시 깜빵 한번 50일 갔다 왔는데 또 가게 생겼어. 부부가 둘이 다 가게 생겼어. 김건희 여사님도 또 깜빵 또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8월 15일 날 제2의 6.25를 막아내고 연방제로 북한으로 가는 거. 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가서 서명까지 했으니까 이거는 아직도 낮은 단계 연방제, 이것이 그대로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연방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8월 15일 날 마지막으로 우리가 1,000만 명이 모여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면, 이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권위가 있어. 헌법 위에. 뭐 위에요? 이게요, 이게 헌법 전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헌법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하고 이재명이가 대통령되고 이렇게 할 때는 헌법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하고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4.19가 왜 일어났어요? 4.19가 왜 일어났어요?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왜 선포했어요? 부정선거 잡으려고, 중앙선관위를 그걸 압수수색하려고 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도 미국 때문에 해방이 됐고, 미국 때문에 해방이 됐단 말이야. 미국이 히로시마 원자탄 때린 것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됐다고. 지금도요, 미국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미국이 없으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런데 이번에 모스탄 대사가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하러 왔는데, 왔다가 미국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한국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한 거, 이재명이 당선된 거, 이거는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란 것을 모스탄 대사가 국제감시단으로 와가지고 나하고 20분 동안 통화도 했어요. 그분은 2살 때 미국의 LA로 이민을 가가지고 한국말이 좀 서툴어.
한국말이 좀 서툴어요. 한국말을 하려면 힘들어. 그래서 내가 20분 동안 통화도 했는데 이분이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 다 했어.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사기라고 보고 다 했고 유엔에도 보고 다 했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 이렇게. 자, 한번 들어봐요. Korea with the US will march towards the future. 그만 시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원의원에 가서 연설할 때 전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그래서 이재명은 영어 할 줄 알아 몰라? 한마디도 몰라. 한마디도. 그래가지고 캐나다에 거기에 뭐 G7 회의에 가가지고도 말도 못 알아듣고요. 다 거기는 영어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모스탄 대사가 이렇게 지금 그 연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들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한 핵심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So, in Article 3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t now includes cyber attacks and attacks from space.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3조에는 이제 사이버 공격과 우주에서의 공격이 포함됩니다. And the cyber attack provision is especially important in this election context because any interference that may have happened can be considered a cyber attack, whether from the Chinese Communist Party or from North Korea. 그리고 이 사이버 공격 조항은 이번 선거 상황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는 모든 간섭은 그 배후가 중국 공산당이든 북한이든 상관없이 모두 사이버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d this requires a mutual response by the United States and by Korea. It is required by this treaty. And this is something that I would like to remind people in Congress tomorrow that there is this treaty provision in Article 3 that holds this.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상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조약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제3조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미국 의회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And therefore, a cyber attack related to the election, whether it's the SK hack or whether it's electronic manipulation of votes, they all come under this umbrella of a cyber attack. 따라서 선거와 관련된 사이버 공격, 예를 들면 SK 해킹이든 전자적 방식의 투표 조작이든 모두 이 사이버 공격 범주에 포함됩니다. And this is very significant because this is treaty law. Let me remind people that under the US Constitution, the highest law in the United States is the Constitution together with federal statutes and treaties. They are the supreme law of the land in the United States.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약법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헌법하에서 미국의 최고법은 헌법, 연방법, 그리고 조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에서 최고법의 지위를 가집니다. And so the United States must follow this to keep its treaty legal obligation. And so this is, I think, very important. 따라서 미국은 이 조약상의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the U.S. is capable of doing. And so if the U.S. decides to exercise its vast capabilities along these lines, believe me, the U.S. has a lot of capabilities.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많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분야에서 자신의 막대한 역량을 행사하기로 결정한다면 절 믿으십시오. 미국은 정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so if the president and if the top people in the departments, the cabinet members and people like that
realize what is happening and realize that there's a legal obligation to act, to respond to this, this could be highly, highly significant. 따라서 대통령이나 정부의 고위 인사들, 각 부처 장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면 이것은 매우, 매우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내가 해설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한미 동맹을 만든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야.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 몰라요? 한미 동맹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이 안에 이승만은 천재야, 천재. 이거는 한미 동맹은 상호 방위 조약이다. 상호 방위 조약.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면 바로 우리가 반격해서 평양까지 통일을 하겠다. 이게 한미 방위 조약이란 말이야. 방위 조약인데 모스탄 대사가 여기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 이 한미 방위 조약 안에는 뭐가 있느냐? 사이버 테러, 이번에 부정선거, 이번에 이재명이가 당선된 것도 부정선거로 됐다 이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힘이 있다 이거야. 반드시 이 부정선거를 한국에 다시 재조사하러 와서 이재명을 아웃시키겠다 이 말이야. 봐요. 미국은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 힘이 있다고. 이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한미 방위 조약 안에는 이거는 사이버전도 다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세 번째 사항으로 들어있다고 그걸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은 내가 볼 때 어차피 오래 못 갈 것 같아. 왜? 미국하고 덤벼서 이길 수가 없거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요 발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대한민국을 어떻게 한지 전체 우파 좌파 특별히 전라도까지도 다 틀어지어 가지고 김정은의 흉내를 내고 미국 없이도 살 수 있게 하려고 뭔 짓을 하느냐?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돈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김정은의 흉내 내려고 그래. 김정은 흉내 내려고. 응?